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요? 네. 어제 우리나라 경제계에 큰 별이 쳤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얘기인데요. 뭐 이미 다 아시지만 또 저희 백만개미도 저도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거지만 이게 이제 어느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뭐 유명한 분들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공과 그를 따지죠. 그래서 공은 이렇고 관은 이렇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거 뒤로 하더라도 어쨌든 간 이분은 제 생각엔 우리나라 국민들이 뭔가 우리도 1등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준 분인 거는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저도 해외 생활을 몇 년 할 때 보면 그 공항에 내려서 딱 들어갈 때 그 삼성 간판만 봐도 막 가슴이 찡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썸네일 제목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삼성그룹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우린 시장의 입장에서 좀 봐야 되니까 그 얘기는 뒤에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브런치 카페가 토요일 날 소위 말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뭐 이런 걸 했더니 생각보다 평소보다 많이 안 보셨어요. 아무래도 좀 골치 아픈 거라 많이들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꼭 그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일 좋아하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브런치 카페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죠. 우리 시장은 뭐 오늘 진짜 코스닥 가지신 분들은 끔찍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얘기해 오고 있는 이런 하락 조정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제 기관이 샀어요. 어디서 기관이 샀느냐? 코스피에서 2,400억. 그러면 그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기관이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기관 중에서도 어디? 연기금. 연기금 구조적으로 팔아야 되고,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200 근처 가야, 대충 걔네들 그게 끝날 것 같다고 유추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 그냥 뇌피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보면, 그럼 벌써 다 해결됐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말 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때 그 금융주하고 몇 개 주식에 집중적으로 샀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관이 뭐 800 몇십억 샀어도 의미 없다. 오늘도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기관이 지금 때도 아닌데 사면 궁금해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역시 삼성이었어요. 삼성물산만 1,000억 넘게 샀고 SDS도 384억 샀고 화재도 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샀고 뭐 그러니까 대충 뭐 답 나오네요. 그쪽에서 산 게. 그러니까 뭐 이게 아직 기조적으로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런 기관이 이게 구조적으로 바뀐 거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 이외에도 수급 말고도 우리가 또 이제 그 미국 대선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우편 투표를 24% 이상 했다고 그러는 걸로 봐서 또 바이든 쪽에 또 그런 소식이 전해되면서 또 무게가 실리고 그러니까 또 이게 바이든이 되냐 뭐 트럼프가 연임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 때문에 아직도 미국 대선의 문제는 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급의 불균형. 이게 이제 삼목 대주주 문제. 이거 얘기 참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럴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럴 거다. 근데 지금 뭐 오늘 갑자기 3.71%나 빠질 정도로 뭐 우리나라 망했습니까? 이게 코스닥이 그렇게 빠질 정도라는 건 뭐예요? 이건 물량의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럼 물량 팔면, 그러면 뭐 계속해서 또 담보 부족 나오고, 그럼 또 팔고, 또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게 단순히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서 그렇다라고만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게 상당 부분 적용된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짜증나는 게, 뭐 이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빨리 결론이나 내줬으면 좋겠어요. 질질 끌지 말고. 절대로 우리는 3억에서 양보 못한다. 뭐 이러든지. 근데 아직도 이제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이러시는 분인데, 기관하고 외국인도, 양도세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개인만 그러니까. 그런데 뭐 기관은 이제 법인세죠. 근데 뭐 개인도 뭐 소득세 내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러면 이제 개인이 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더 낮은 가격에, 지금이 아닙니다. 더 낮은 가격에, 아직은 저점 형성 안 됐다고 보여져요. 더 낮은 가격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싸게 사고, 그 사람들은 갖고 넘어가니까 주주 명부에 기록이 되죠. 11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28일 거래분까지. 그러면, 그러니까 28일 날 주주가 되니까 26일 거래분이군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배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배당 공짜로 먹죠. 왜냐하면 내년 이제 넘어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사러 들어오고, 우리나라 뭐 기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배당은 그냥, 그러니까 배당락 시세가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뉴얼 이펙트로 그냥 주가가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또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배당까지 공짜로 먹고 뭐 이런 겁니다. 좋겠어요, 기관은.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제 지금 현상이 조금도 바뀐 거 없다. 그래서 시장은 여기서 어떻게 출구를 찾아야 되느냐, 이게 못 찾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코스닥이 더. 근데 이제 요즘 보면 되게 웃기는 게, 이제 이렇게 돼서 시장이 어디로 갈까 이 방향을 못 찾고 이렇게 헤매니까 늘 그렇듯이 또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좀 공허한 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이 장이 이제 끝나고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뭐 이런 종목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종목들이 그런 얘기하면 이튿날 그 다음날 정도까지 간헐적 움직임은 좀 보이긴 하지만, 그게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그 출구를 찾아줄 그런 에너지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해운 같은 거 뭐 유통 일부 오르고 뭐 그런 것도 뭐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 한다. 그래서 또 뭐 그런 데 올리고. 근데 이게 뭐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질문하죠. 그럼 향후에 구체적으로 뭐냐,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은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비교적 괜찮았다. 또 뭐 영업도 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비교적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 산업으로 얘기하는 실물 쪽이 좋아지려면 이게 어떤 형태든지 코로나 이게 결말이 나야 돼요. 어떤 형태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후의 방법은 뭐냐면, 그냥 우리 코로나 겁 안 먹는다. 마스크 열심히 쓰고 감기할 듯이 뭐 그러면서 걸려가면서 경제활동을 하자. 돌아다니고 다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포함해서 어쨌든 간 이 코로나에 대한 그 결말이 어떤 형태로든 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여러 번 얘기 나왔죠. 그린 뉴딜. 또 바이든이 되면 더 그쪽에 힘이 실릴 거다. 탄소 배출권, 뭐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그린 에너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쪽도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동안에 쉬었다 갔다 이러면서 꽤나 올랐어요. 그 얘기 처음 나오기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주식을 흔들어 놓으면 실제로 가야 될 때 못 가요. 이 주식이 실제로 가야 될 때 못 가.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기업이 아무런 실적도 없고 뭐 그런데 상당히 고공을 행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분야에서는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마 옥석이 좀 가려져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린다. 그날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메인 포트폴리오를 짜놨던 그런 주식들 이외에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늑대가 와요. 여러 명이 얘기하면 없는 늑대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주도주의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자. 저도 계속 듣고 자료도 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섹터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한번 구상을 해놓자. 왜냐하면 이번 달 안에 저점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번 달에 안 나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원래대로 제 예측대로 해서 뭐 국민들이 청원하고 막 그래갖고 이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게 저는 이제 그 유예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9월, 10월이면 대충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포기한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조정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면하시자. 참 힘든 얘기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거 딱 정리하면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메인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던, 예를 들면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를 지금 때렸다. 더 빠지면 그때 사면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을 저한테 물어오시는데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내년에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봄이 오면 그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회복될 거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대형주들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팔아놓으면 다시 잘 못 사는 경향이 커요. 다시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히 이제 계산상으로는 지금 팔아서 뭐 얼마까지 떨어지는데, 그럼 여러분 얼마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그건 여러분 마음이죠.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는 뭐 카카오 기준으로 30만 원 깨지면 사겠다. 그러신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파셔야죠, 당연히.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거 아니야. 아니면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동면 기간 동안에 바깥 날씨가 영하 30도건 40도건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 어차피 우리는 봄에 나갈 건데, 지금은 약간 그런 느긋한 마음으로 메인 섹터는 그냥 묻어두는 게 맞다 하는 게 제 경험에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파시려면 이런 거죠.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우리가 뭐 조정에 딱 반환점 근방에 와 있습니다 할 때 다 파셨어야지. 그렇죠. 그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거 3억으로 강화될 거가 유예된다는 생각이 있었음에도 제가 2달 동안 9월, 10월 고생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too late, 좀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메인은 그냥 가져가되, 자기가 메인 포트폴리오에 제대로 세팅이 안 되신 분은 예를 들면 카카오 기준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그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가 28만 원까지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자기가 했다면, 그러면 자기가 샀던 최고 가격에서부터 빠질 때까지 한번 프로테이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중간에 선을 한 2개 정도 놓고, 요 선에 오면 일부 매수, 요 선에 오면 일부 매수, 뭐 예상 가격 저점 오면 매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자꾸 매매를 하면 제가 그래서 엄동설안에 나다니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매매를 까딱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완전 틀어져서 그 사람은 화창한 봄이 오기 전에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주식 투자라는 게 지금 한 2개월 이렇게 빠지니까 여러분 정신줄 막 거의 놓고 싶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거 뭐 몇 년 동안 계속 하락하는 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거를 경험하면서 보면 아 이거는 또 별것도 아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그러네. 세지 않다, 세지 않다. 그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을 하셔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코스피 기준으로 2200일까지 이렇게 사실 그런 얘기하면 되게 뭐 무당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지수 숫자를 예를 든 거죠. 그쯤 오면 수급 불균형이 좀 균형 쪽으로 찾아지지 않겠는가. 기관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아직도 2300 위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시장을 보시라. 물론 꿈속의 갈비라도 꿈속에 갈비 먹는 게 좋죠. 꿈속에 라면 먹는 것보다 꿈속에 갈비 먹는 게 좋잖아요. 그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게 다 꿈속이었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팔지 않으면 그냥 꿈속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그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정리해서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저점에 임박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섹터들도 한번 눈여겨보셔라. 이런 sek터들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삼성 얘기인데, 이건희 회장님 이제 그 별세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이슈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이 와중에. 그런데 뭐 상속 재산이 뭐 여러분 이거 뭐 매체에 다 나왔으니까 다 아시죠? 뭐 삼성전자가 뭐 2억 4,927만 몇천 주, 뭐 물산이 얼마, 삼성생명이 얼마, SDS가 얼마, 뭐 이러는데 이거 뭐 우리 일반 투자가가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중요한 건 뭐냐? 이것들이 이제 상속 목적물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현금이나 다른 부동산 말고 주식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기준 가격이 어제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시세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개월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충 뭐 앞으로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개월 후에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대충 뭐 한 16조 9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16조 9천억. 근데 이제 그러면 상속세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게 이렇답니다. 이게 이제 특수관계 대주주 뭐 이렇게 해서 상속재산의 목적물 그거를 20% 할증이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50%니까 한 10%죠. 세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고 세율이 50%고. 근데 이제 자진신고를 해서 하는 거니까 또 3% 깎아줘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니까 58.2% 정도 상속 목적물에 대해서 내니까 9조 9천억 정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언론에서 10조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거의 다 손 놓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은 왜 그러냐? 삼성물산 말고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삼성 계열사에 대해서 물산도 937억 팔았고 외국인들이 화재도 팔았고 삼성생명도 127억 팔았고 뭐 SDA만 82억 사고 뭐 그랬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만든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 그냥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일단 시장에서 첫 반응은 나쁘지 않게 나왔다.
그런데 오늘 움직임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받은 게 삼성물산이에요. 물산이 14,000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물산이 가장 많이 점수를 받았다. 그 다음에 삼성생명.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뭘 사람들이 유치하고 있는가. 근데 이건 틀릴 거예요. 저는 틀린다고 보는데 그래도 시장은 그렇게 봤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물산이 지주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모직하고 그 합병 그 말 많은 그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물산 물산대로 있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생명을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보호법 통과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솔루션이 하나가 있다. 그런데 또 삼성에 여러 공익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익재단도 한 10%, 5%, 10%까지 그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새로운 솔루션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삼성그룹이 이걸 어떻게 상소하는 구조를 짜느냐 이거는 사실 뭐 우리랑 그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관심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로 봐서 물산과 생명이 가장 많이 오른 걸로 봐서 아무튼 이 두 회사는 어쨌거나 이 솔루션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지셔서 6년을 그냥 병실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6년 동안 어떻게 보면 삼성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라면 그 삼성이 맞다면 삼성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거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삼성이 막 그렇게 막 뭐 어떤 상황을 전개할 때 막 호들갑 떨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히 진행할 거다.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의 이런 쪽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상당한 그런 시나리오를 짰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곧 재개되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문제 뭐 이런 걸 이제 정리하고 이거를 진행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건희 회장님은 어쨌든 간 별세를 하셨고 이재용 부회장은 곧 부회장의 붓자를 띌 것이다. 이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험업법 통과하고 막 이러면 진짜 삼성전자 주식 보유하고 있는 걸 냈다 팔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팔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안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식 수합도 있고 계열사 간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전자를 누가 장악하느냐는 건데 그 어떤 형태로 그런 데서는 서로 그거를 막교환할 수도 있어요. 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예단해서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그렇게 되면 기업의 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당도 많이 줄 수 있고 그래요. 배당을 많이 한다는 게 뭡니까? 기존 주주한테 주주 돈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거 상속받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삼성 주식을 또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투자자가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 어쨌든 간 이렇게 주말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 그냥 저는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3억 그 문제도 그렇고 정치는 4류, 뭐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 그럼 국민은요? 이런 얘기 하셨죠, 이분이. 그 생각이 나네요. 오늘 시장은 여기서 정리하고 내일 시장 끝나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